왜 여러분들은, 왜 나는 이런 식으로 태어났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재벌 2세나 재벌 3세로 태어나고 싶지 않으신 분 계셨나요? 머리가 막 좋거나 정말 잘생긴 얼굴로, 정말 이쁜 얼굴로 태어나고 싶었다 라고 생각해 본 적 없나요? 보통 사람들이 업이라고 하면,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게 모르게 많이 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업이라고 하는 것을 쓸 때는 내 노력이나 의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받아야 하는 숙명적인 상태, 곧 운명과 비슷한 의미로 많이들 씁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뭐 내 팔자야, 뭐 내 운명이야, 뭐 이런 식으로 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물론 그 말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업이라고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 업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업의 개념 자체는 인도의 브라만교에서 시작됐습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떤 처음에는 정치적인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카르마라고 하는 이 업은 브라만의 어떤 상류 계급들이 하층 계급을 다스리기 위한 개념으로 업이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했습니다. 뭐냐 하면 너희들이 가난하고 지금 신분이 낮은 이유는 니네가 전생에 잘못 살아서 그래.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계급이 높고 잘 사는 이유는 내가 전생에 착한 업을 쌓아서 그래. 너희들 열심히 살아야 돼. 너희들 결국 내 말 듣고 잘 살아야지 돼. 라고 이제 처음엔 그러다가 나중엔 이것도 변질됩니다. 나중에는 너희들의 업은 그렇게 살도록 돼 있는 거야. 예정돼 있는 거야. 너희들은 이 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반항하지 마.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개념에서 브라만교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힌두교의 전신이죠. 브라만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업의 개념을 가지고 일반 민중들을 억누르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업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붓다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이 업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뀝니다. 뭐냐 하면 업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브라만교의 업과 불교의 업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 브라만교, 힌두교의 업은 과거를 중심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네가 잘못했으니까 현재 네가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운명론적인 입장이라면 불교의 업은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현재 네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 그리고 지금 이번 생도 바뀔 수 있어. 너의 인간의 개인의 자유의지가 제일 중요해. 지금부터 정말 잘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불교의 업입니다. 다르죠. 똑같이 뭐 전생을 얘기하고 이생을 얘기하고 후생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연기설에 의해서 물론 어쩔 수 없는 업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식으로 내 미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불교의 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설명하기 위해서 운명이란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고 있는 어떤 운명이란 것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사실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왜 나는 이런 식으로 태어났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재벌 2세나 재벌 3세로 태어나고 싶지 않으신 분 계셨나요? 머리가 막 좋거나 정말 잘생긴 얼굴로, 정말 이쁜 얼굴로 태어나고 싶었다 라고 생각해 본 적 없나요? 왜 안 되죠?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 나였던 겁니다. 이 태어나 보니 나였던 이것이 과연 원인이 뭐였을까? 지난 시간에 얘기한 연기설에 의해서 연기설을 인간한테 맞춰본, 인간을 거기에 연기설에 대입하는 것을 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인에 의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내가 나라고 하는 결과는 과연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업을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전생업, 두 번째로 시대업, 세 번째로 조상업. 이렇게 세 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조상업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때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대의 어떤 뭐 사회학에서 말하는 타고 태어난 기질이 있을 것이고, 그 기질과 함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도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부모, 가정 환경,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하는 가정 환경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 환경, 내가 지금 대한민국 지금 이 시기에 태어난, 이 시기에 지금 이 나이에 살고 있는 이 환경, 사회 환경과 가정 환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질이라고 하는 건 타고 태어난 성격입니다. 이것을 전생업이 아니라 조상업과 시대업으로 표현을 합니다. 조상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조상으로부터 받은 기질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뭐 유전공학을 알지 못해도 당연히 아버지, 어머니의 유전자를 반씩 받아서 당연히 아버지를 닮고 어머니를 닮고 약간 멀게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닮아가는 것을 보고 뭐 DNA를 가지고 우리는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냈죠. 그래서 이렇게 기질이라고 하는 것, 지금의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받은 어떤 기질들의 조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조상업이라고 하나 보는 거고요. 이건 기질을 얘기하는 거고, 좀 전에 말씀드린 가정 환경이란 것도 이 조상업에 해당합니다. 뭐냐 하면 태어나 보니 내 아버지 어머니였던 겁니다. 태어나 보니 그런 부모님들을 만난 겁니다. 그분들이 성품이나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어린 시절 우리가 청소년기까지는 당연히 부모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고 태어난 성격, 기질과 이런 가정 환경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조상업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시대업인데, 시대업은 말 그대로 시대와 어느 시대에 태어났느냐,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똑같은 내가 만약에 저쪽 이란, 이라크, 이란 저쪽 중동 지방에 살았으면 이런 식으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똑같은 나라도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사는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사회 환경이라고 하는 시대업이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전생업이 남았는데, 그런데 이걸 우리는 선택할 수 있을까요? 어떤 아버지한테, 어떤 어머니한테 태어날지, 아니면 어떤 나라에, 어떤 시대에 태어날지를 우리가 선택했을까요? 무언가 어떤 운명의 굴레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연기설, 어떤 지금의 나라고 하는, 태어났을 때의 나라고 하는 결과가 되기 위해서 그 전에 수많은 어떤 원인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연기설이고, 그것을 인간한테 대입한 것이 업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전생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생에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의 내가 태어나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간에 노력을 해서 내가 노력이라고 하긴 좀 웃기지만 삶의 결과가 사과씨였다면 다음 생에는 죽으나 사나 사과씨로 태어나집니다. 그러니까 사과씨의 결과를 했다면 다음 생에는 사과나무가 돼서 열매를 빚고 그 사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겠죠. 이런 식으로 전생과 이생의 어떤 원인과 결과는 씨앗을 품고 죽으면서 그 씨앗의 어떤 성분, 씨앗의 어떤 성분이라기보다는 씨앗의 어떤 성품이 이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 그런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서 지금의 내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씨앗을 가지고 그런 조상과 혹은 그런 시대를 만나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생업은 그래서 조상업과 시대업에도 관여합니다. 결국 이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전생업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지금 나에 대한 원인을, 지금 내가 나인 원인을 이렇게 세 가지, 조상업과 시대업과 그리고 전생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지금의 내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